안녕하세요. 네, 러닝 팁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예요. 오늘도 전문가 정진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존에는 인공지능 얘기하다가 이제 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이렇게 쓰면 좋아요. 어떻게 쓰면 좋은지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뭔지는 알고 써야 되니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소리,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맞아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인공지능이 판별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구별하고 식별하고 이러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사진을 보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것들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별했다면 생성형은 뭔가를 진짜 말 그대로 생성해내는 것들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텍스트만 생성하다가 요즘에는 무슨 영상도 만들어내고 무슨 팟캐스트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생성해내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다라고 정의를 주셨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기존의 인공지능과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네, 어떤 인공지능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 빠르게 많은 양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해도 매번 이제 결과물이 달라지고요. 내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생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컨텐츠를 생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결과물에 대해서 오류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춤형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진짜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과제물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글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특히 저는 미디어나 소리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글쓰기잖아요. 글 쓰는 과정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학습한 후에 그리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말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글은 한 문장 쓰기도 어려운데 생성형 AI한테 시키면 무슨 대여섯 페이지의 보고서들은 너무나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마어마한 빠르게 생성해낸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느냐, 내 걸로 내면화된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검증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안 작업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메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 챗봇을 활용해서 이제 만족도를 조금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응답에 대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번역인데요. 그래서 번역의 품질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한 설명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객체들을 좀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사진을 놓고도 다른 이미지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음성 합성을 이용해서 오디오북이라든지 뭐 효과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비디오 생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딥페이크 기능하고 결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딥페이크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시면 부정적인 맞아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실종 아동들의 과거 사진을 놓고 현재 어떤 모습일지 추정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사람이 사진으로 봤을 때랑 영상으로 봤을 때랑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찾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거는요. 그 유관순 그 분이 그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3월 1일 날 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딥페이크가 나쁜 게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비디오 생성을 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제는 데이터 분석이 거의 기본 역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고 문서 작업 같은 경우도 아주 쉽게 주제만 쓰면 어떤 문서 작업, 파워포인트 다 자동화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우리 맞춤형 학습,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노트북 LM 같은 것들 활용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나만의 개인 비서, 나의 비서라기보다는 조교 선생님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게임 내에 뭐 NPC를 생성한다던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도움만 받는 게 다 좋은 거냐? 반드시 이게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죠. 역기능, 어떤 역기능들이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작권을 누구에게 갖는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논란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작권이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두 번째로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만든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공지능 자체에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프롬프트를 만든 사람에게도 그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제가 명령을 내려서 질문을 해서 나온 답변이다. 그럼 그건 누구 거냐라는 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생성형 AI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제공하는 뭐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학습에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딱 보시면 편향성,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 그대로 AI도 가지고 있고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러면 거짓된 정보죠. 그러니까 사실 AI가 인간이 사고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수억 개의 단어들과 문장들을 조합을 해서 그럴싸하게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생성형 AI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AI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된 정보라던가 저는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AI 써보면 너무 편하니까 자꾸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점점 줄여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런 과의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역기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저런 거 얘기해요. 이미 뭐 70년 전에도 TV가 처음 나왔을 때 TV가 바보 상자라고 하면서 못 보게 했던 그리고 인터넷 하면 인터넷 못 하게 했던 근데 AI는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생성형 AI가 뭔지 알았고 역기능 알았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방송대 학우님들을 위해서 생성형 AI 이렇게 쓰면 좋다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생성형 인공지능과 이제 글 쓰는데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단계별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처음 구상 단계에서는 이제 개요를 어떻게 작성할지 이런 아이디어 발산 차원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필 단계에서는 이제 초안을 작성하면서 뭐 톤이라든지 뭐 길이를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집 단계에서 다 작성하고 나서 뭐 맞춤법이라든지 윤문이라든지 혹은 이 글이 어떤지 내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말해주면 요 챗 GPT나 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평가 피드백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잘 활용해도 정말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가 개요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주제를 써주면 가장 기본적인 개요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글쓰기의 초안 작성해서 거기에 내가 덧붙이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쓴 글, 내가 직접 쓴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뭐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다르고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윤문하거나 교정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과제 작성할 때 이렇게 쓰면 너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과제물 하다가 자료들을 리서치해야 되잖아요.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어렵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쓰면 좋아요? 네, 그럴 때에는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를 요약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의 이제 핵심을 요약해 달라, 혹은 이런 뭐 보고서를 뭐 몇 줄로 요약해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잘 이제 요약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 부분만 이제 이해를 하거나 혹은 그 부분을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그냥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문하고 확인을 하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곡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원본을 안 보려고 요약해달라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봐야 되는군요. 이게 아마 예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PDF 파일을 업로드 해놨고요. 그렇죠? 한글 파일 업로드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PDF 파일 업로드 하게 되면 저렇게 파일 업로드 하고 나서 뭐 내외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저렇게 깔끔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저런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글 같은 거 논문, 보고서 글쓰기 어렵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 어려운 글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네, 이제 어려운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기 어려울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명해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분야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저 단어조차도 모르겠는데 양자 얽힘에 대해서 고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저렇게 하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렇게 어려운 것들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수준을 바꿀 수 있다. AI를 이용하면. 예시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양자 얽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게 왜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아니면 더 쉽게 뭐 유치원생이 이해할 수 있듯이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나왔던 것들인데요. 개요짜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개요를 짤 때는 이제 주제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뭐 내가 기본 구조를 잡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주제를 주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독자나 뭐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따라서 이 톤을 다르게 해준다든지 이런 정보를 주고 개요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개요를 쫙 만들어 줍니다. 그렇군요. 여기 나오는 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보고서 형식으로 써줘, 아니면 좀 유머러스하게 써줘, 아니면 나 그냥 웃긴 게시판에다가 한번 써볼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톤. 그리고 뭐 분량 같은 경우는 뭐 A4 3페이지, 뭐 2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훨씬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런 개요들을 잘 짜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밑에 나왔던 예시들을 저렇게 했는데 보세요. 야, 서론 AI와 교육의 만남, 본론 2-1, 2-2, 2-3에서 저 어떤 내용을 쓸 건지에 대한 저 개요만 잘 짜도 이제
이걸 기반으로 리서치를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이거 쓴 다음에 그대로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나에게 맞게끔 수정해서 쓰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글쓰기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저거라고 생각해요. 윤문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윤문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이 글을 고치고 싶은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뭐 문법적인 오류를 검토할 건지, 혹은 이제 학술적인 느낌이 날 건지, 조금 친근한 느낌이 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개선해달라고 하면 글을 쭉 다듬어 줍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이제 예시로 나왔던, 글을 딱 올려놨더니, 지금 현재 문법의 오류와 어투를 어떻게 해서 개선하면 좋은지 아마 원문과 AI가 제공해 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서까지 알려주네요. 그럼 본인이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AI가 잘못됐어. 이건 괜찮은 의견이네. 그래서 내가 수정해서 글을 다듬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성형 AI 쓸만하네요. 그렇죠? 개요 작성부터 글 다듬기까지. 그리고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문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것도 무슨 뭐 문법과 작성법이 있어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좀 더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네. 여기에 뭐 이런 건 알겠어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라. 맥락을 제공해라. 결과물의 형식을 제공해라. 역할을 부여해라. 여기서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여행 가이드인데 뭐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줘 라든지, 혹은 나는 뭐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역할을 주게 되면 이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답변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단어를 포함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제시해주면요. 그것에 맞춰서 글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작성된 글을 수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를 제공하면 더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입력값과 출력값, 내가 어떤 걸 입력하면 어떤 것 결과물을 내줘라는 예시를 주면 이 인공지능이 어떤 스타일의 답변을 원하는가를 더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원하는 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복잡한 작업은 좀 단계적으로 끊어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글을 쫙 작성해줘가 아니라 뭐 1번에는 뭘 제시하고 2번은 어떤 내용을 넣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을 넣어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고요. 저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롬프트 한 번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프롬프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내가 계속 프롬프트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계속 결과물을 개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또 익숙해지면 또 금방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건 안 되나요? 저거 다 저렇게 만들려면 그냥 제가 글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런 프롬프트 작성법을 AI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게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좋을까라고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성형 AI를 쓸 때 생성형 AI에게 질문하는 것을 구글 검색하듯이 하지 말아라. 생성형 AI는 검색을 하는 검색 엔진이 아니고 네가 찾고자 하는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생성형 AI는 마치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가 답변을 해왔을 때 이게 맞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거, 반복하고 좀 더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그러한 최종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뭐 작성법, 뭐 페르소나를 설정해라, 뭐 복잡한 작업은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나의 메이트다, 팀 동료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이런 생성형 AI
무엇인지 좀 공부해 봤고요. 이것들을 우리 방송대 학우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면 조금 더 개요짜거나 나중에 입문하거나 이런 것들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